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 포스트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럭셔리 콘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한방콕하고 두지타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요 방콕 포스트 기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요 급증에 따라 고급 콘도 성장세 나옵니다. 이런 기사를 보실 때 기사를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쓴다는 건 어느 정도 광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와 이 기사가 비슷비슷합니다. 네이션 기사와.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광고성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볼 때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태국의 부유한 엘리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싼 콘도를 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싼 콘도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얘기를 드렸죠. 지금 완성된 콘도 중에서 가장 비싼 콘도는 통로 역 앞에 있는, 여기 보시면 스코프 통로입니다. 제일 싼 게 100억이 넘어가죠. 자, 그런데 더 비싼 콘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포르쉐 디자인 타워라고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콘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면도로니까 높지 않게 짓겠죠. 자, 요거는 펜트하우스 가격이 600억이 넘어갑니다. 무지막지하죠. 제가 알기로 팔린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팔린 걸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 이상의 것들을 초호화 콘도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보통 이 와이어리스 로드 근처나 아니면 이쪽 통로역 주변, 요즘은 통로역 아래쪽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짜오프라야강 있죠. 여기에서 여기 아이콘 시람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아난타라 있죠. 요까지 안에 위치해 있는 콘도들 중에서 아주 고급 콘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이쪽은 프리홀드 콘도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로역 아래쪽이 최근에 아주 고급 콘도들이 지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대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콘도들은 왜 투자를 할까요? 이런 콘도들이 투자성이 있을까요? 제가 1년 반 전에 스코프 통로 팔 때 제일 싼 가격이 75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5%가 올랐죠. 그러면 왜 25%가 올랐을까요? 환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환율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율이 올라서 오르는 가격이 아니면 이 고급 콘도들, 그러니까 아주 고급 콘도들은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층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600억에 나왔죠. 다음에는 800억에 나오면 800억짜리도 팔려요. 근데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요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만들면 만드는 대로 어느 정도 판매는 되지만 수요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콘도의 가격이 무지하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도들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치환을 해놔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 콘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문의 오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뭐 연예인이나 또는 아주 큰 기업가나 이런 분들이 자본을 옮겨놓기 위해서 아니면 자본을 전 세계에 분산해 놓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으나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 30억, 40억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더 레지던스 38에 좀 면적 넓은 거 산다. 그럼 한 3, 40억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여기에 콘도를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투자성으로 보면 그 편이 훨씬 나아요.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가격이 여기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오르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콘도들은 강남에는 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콘도는 아주 고가 콘도는 가격 오름세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완만합니다. 대신에 거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대가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미드레인지급 10억 이하 콘도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요. 1억, 2억짜리 있죠.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오르고요. 하락도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연예인분이나 자본을 옮겨놓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만 연락을 주셔야 되지. 이걸 투자성으로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고가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이엔드급 콘도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곱미터당 40만 바트이 넘어가면 초고급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40만 바트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비쌀수록,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이 비쌀수록 필요 면적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0만 바트짜리면 면적도 커야 되겠죠. 면적도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지막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가격이 20억 넘어가는 경우에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연락을 1년에 한 5건 정도 받습니다. 이 콘도들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콘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왜 서두가 길었냐면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기사들에서도 그 콘도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언급되지 않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연락 와서 문제가 되는 콘도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두지 센트럴 파크, 그리고 원방콕, 그리고 정말 가끔 가다가 이쪽에 보면 캠핀스키 있습니다. 캠핀스키 물어보시는 분들. 자, 이게 문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문제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레지던츠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레지던츠의 공통점은 프리홀드가 아니라 리스홀드입니다. 그러면 60년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걸로만 다 돼 있죠. 근데 태국은 리스홀드로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홀드가 있기 때문에 리스홀드는 엄밀히 말하면 이 60년 방콕의 기간 동안 60억짜리 콘도라고 하면 1년이 지날수록 1억씩 깎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보존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콘도들을 왜 찾느냐? 이런 콘도들에서 원베드룸 찾는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건 그냥 허영이에요, 허영. 그걸 10억 이상 주고 사는 건 허영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얘기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러신 분이 있으면 분명히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그 콘도를 사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짜 10년씩 일을 할까요? 일 안 해요. 이렇게 비싼 콘도들은 커미션이 크기 때문에 몇 개만 팔면 딴 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콕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금방 이 업 접고 딴 일 하는 겁니다.
한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포장해서 파는 사람들한테 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곳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레지던트적으로. 두지 센트럴파크만 가지고 얘기해 드리면 그 앞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는 관광객들한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주변에 콘도나 사무실 건물들에서 아니면 호텔에서 여기를 바라보려고 하면 똑같은 걸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텔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집은. 그걸 공짜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는 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레지던츠로 얘기를 하면 이 주변에 레지던츠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리스월드로 된 제곱미터당 가격이 비싼 레지던츠를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은 막 완성이 돼서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르지만 원방콕 사례처럼 이 지역의 쇼핑몰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두지 센트럴파크 가봤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주 고급 일본 식당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지 않으면 먹기 힘든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래층에 있는 쇼핑몰은 고객이 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원방콕 사례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방콕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광고된 내용하고 다릅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과대 광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가보시면 별게 없어요. 겉모양만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거되는 거 매우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레딧에서.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아래 보면 센트럴 백화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센트럴 백화점 있죠. 실롱 컴플렉스라고 해서 센트럴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 지역이 굉장히 집값이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요까지가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요 밑에까지가 요 생루이스 역까지가 가장 비싼 지역인데 요 지역 안에서 왜 여기는 활성화가 안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쌈남 미타운도 그렇게 럭셔리하거나 좋은 그런 쇼핑몰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딱 쳐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샤넬을 딱 쳐보면요. 샤넬 매장들은 다 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샤넬 매장이 있는 곳이. 파라곤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엠바시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엠스페어 뭐 엠코티에 엠포리움 있죠. 요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시암.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요. 명품이 안 들어가요. 쇼핑몰에 명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느냐? 음식점만 남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힘든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들만 나중에 남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이비통 똑같습니다. 루이비통도 보시면 여기 파라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가이손이라고 있습니다. 가이손.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 에라완 있죠. 요쪽 그리고 똑같죠. 요쪽에 보시면 센트럴 엠바시 옆에 보시면 친놈 있죠. 요쪽에도 명품이 있고요. 그 다음 요쪽에 보시면 엠포리움에 루이비통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이 들어가 있는 백화점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시내 쪽에 있는 이런 백화점들이 음식 가격도 굉장히 비싼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요 밖에 있는 메가박나나 이런 곳들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지어져 있는 백화점들도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급 콘도를 산다거나 아니면 자금 이전을 위해서 자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콘도를 사야 된다. 아주 가격 비싼. 그때는 당연히 이런 콘도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콘도들 물어올 때 본인이 안 물어와요. 비서 시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서가 이제 몇 군데 영어로 물어보고 저한테 연락 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가 앞에 들었던 내용 다 틀리는 겁니다. 왜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니까 다 좋게 얘기했겠죠.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결국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사장님은 한번 고집 부리면 그거 왜 물어봐? 지옥 가서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 자랑하고 싶으면 본인이 가서 사시면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그렇게 돈을 날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아무리 많아서 뭐 날려도 상관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럭셔리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은 대부분 광고성 내용에서 나온 과대 광고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러면 싱가포르, 두바이와 함께 방콕에 이렇게 비싼 콘도들이 지어지고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두 곳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가 정말 자금 보존하기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널뛰기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세금 문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국도요, 굉장히 포퓰리즘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뿌려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바트가 강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년간, 특히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방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세탁됩니다. 그게 너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1,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방콕 은행에서 계좌 만드신 분들 중에서 비자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콘도를 사서 비자 없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계좌가 이미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계좌도 날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하냐면 일반 태국인들 있죠. 일반 태국인들 중에서 돈이 꽤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카시콘은행의 W 회원, 위스덤 회원이죠. 이런 분들도 이제 무역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게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막혀버립니다. 가서 해명하고 다 해야지만 풀어줍니다. 그럴 정도로 심합니다. 특히나 동남아 일대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돈들이 다 넘어옵니다. 특히나 정세가 불안한 쪽은 거기 있는 검은 돈들까지 다 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가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가 콘도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방콕이나 두지타니 같은 리스홀드 콘도는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